기본소득의 방식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방식은 지금까지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보편 기본소득을 소액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액으로 늘려가는 방식만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후보 토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또 우리 반대하고 계시는 또 야당의 의견이라든지 국민 여론을 모아본 결과 소액의 기본소득에서 고액으로 가는 방식도 있지만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생각해서 긴급성을 생각해서 고액으로 시작해서 그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영역이 청년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청년 등에 대해서는 미리 목표액을 전액 지급하고 대상자를 늘려가는 방식, 즉 부분적 기본소득 방식도 도입해 보기로 했습니다.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 기본소득 그리고 농민 기본소득, 이 두 가지도 역시 모든 대상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부 농민 또는 일부 청년에 대한 것이어서 부분적 기본소득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본소득은 다음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시행합니다.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은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1인 생계지원비 수준인 월 50만 원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재원의 형평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이 월 50만 원이라고 하는 최종 목표에는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청년에게는 연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그 모든 여기에 좀 오타가 났습니다.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을, 그 외 전 국민에게는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가구별로 4인 가구로 하면 400만 원이 될 테고, 그중에 청년에 대해서는 연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을 연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16년 시작했던 성남시의 청년배당, 그리고 2019년에 시작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으로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청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청년들이 학습 및 자기개발 시간이 늘어나서 미래를 준비하고 꿈꿀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분들에게 보편 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즉시 연 100만 원을 청년 기본소득으로 별도 지급하겠습니다.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이 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돼서 학업과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 또 보편 기본소득을 합해서 200만 원을 지급받기 때문에 이분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연 100만 원, 가구당 4인 가구 기준으로 400만 원 정도를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첫 해에는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1인당 25만 원으로 가구당 100만 원으로 1회 지급하고, 매년 또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임기 내에 4회 이상으로 늘려나갈 것입니다. 해당 지급 금액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의 4인 가구 100만 원을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농민,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문화예술인 등을 비롯해서 지방의 위기지역 같은 다른 분야의 기본소득 정책은
해당 분야 공약을 발표할 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재원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이 공약을 발표한 후에도 주로 이 재원에 대한 논란이 많아질 텐데 그 점을 감안해서 미리 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입기에 해당되는 차기 정부의 기본소득은 일반 재원, 그 다음에 조세 감면 축소분, 조세 감면 축소분이겠습니다. 긴급한 교정과세 재원, 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에 해당됩니다. 이 세 가지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차기 다음 정부 말고 그 다음 정부는 국민의 수기 토론 과정을 거쳐서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본격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차기 정부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제가 공약한 기본소득에게 1.5배 국민 1인당 1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지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 구조 개혁, 또 예산 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 상승률 초과하는 자연 증가분의 예산, 그다음에 세원 관리 강화를 통해서 25조 원 이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연간 60조 원을 오가는 조세 감면분을 순차로 축소해서 25조 원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긴급하게 해야 될 교정과세가 있습니다. 이 교정과세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 조세 대상자의 부담이 매우 크고 조세 저항이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 국민에게 골고루 되돌려 드림으로써 조세 부담보다는 조세로 인한 혜택이 더 많아지도록 설계해서 조세 저항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 토지세, 우리가 통상 국토보유세라고 불러온 토지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토지 공개념을 실현해야 되고 또 불로소득을 차단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토 보유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국토 보유세를 1% 부과하게 될 경우에 약 50조 원을 초과하는 재원이 생길 텐데 조세 저항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징수액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을 하게 되면 약 80%에서 90%, 저희 설계로는 약 86%의 가구들이 부담하는 조세보다 그 조세 납부로 인해서 돌려받게 되는 기본소득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순수혜자가 돼서 조세 저항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양극화가 완화되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는 여러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아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또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 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서 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교정과세가 탄소세가 되겠습니다. 이 탄소세는 지금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대전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하고 이것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줄여야 하는데 그 줄이는 방법으로는 탄소세를 부과해서 탄소 사용이 부담이 되도록 만드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약 7억 톤 가량이 배출되는데 톤당 5만 원 정도 유럽 기준으로 부과하면 약 30조 원에 해당되는 재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서 8만 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탄소세 재원 중에 일부는 산업 전환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 상승에 직면하게 될 물가가 오르겠죠. 물가 상승에 직면하게 될 우리 국민들에게 균등 지급하면 조세 저항도 줄고 물가 상승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탄소 배출자는 저탄소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고 화석연료 사용이 감축되고 소득 양극화가 완화되고 경제 활성화가 되는
아주 복합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일반적인 기본소득 목적세를 상정할 수 있는데 아마 차기 정부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세 부담률을 올리고 복지 지출을 늘리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는 기본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세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세율을 올리거나 해서 그 증세된 세원은 전액 국민에게 지급하면 조세 저항이 매우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걸 가지고 그 액수가 맞느니 안 맞느니 또 문제를 삼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금액을 다 합치면 추가 재원이 이 중에 일부만 해도 충분히 우리 계획에 따라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으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멸성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공정성장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 시대의 최대 과제인 소득 양극화 완화 정책인 동시에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지원, 매출 양극화 완화로 지역경제와 지방경제, 골목상권을 살리는 경제정책입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나 탄소세는 부동산 투기나 탄소 배출로 생기는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는 기존의 불공정 경제를 시정하고 공정한 경제로 바꾸어서 주권자가 공유부의 실제 주인이 되어가는 전환적 정책입니다. 40여 년 전에 매월 7,000원만 있었더라면 제가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공장을 다니다가 팔에 장애를 입고 군대를 가지 못해서 비난을 받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기본소득 제대로 송파 세모녀에게 월 30만 원만 있었더라면 이분들의 극단적 선택도 없었을 겁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 장발장이 배가 고파서 달걀을 훔치고 감옥으로 가는 그런 참담한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프란치스코 교황 그리고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같은 글로벌 CEO들도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본권에 기초한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 정책에 더해서 온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40여 년 전에 박정희 정권 당시 불완전하게 만들어서 시작했던 의료보험이 지금은 전 세계에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미약하기 시작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실험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행한 것은 대한민국 경기도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불가능한 약속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한 약속은 공약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동안에 어떤 후보도 넘보지 못할 공약 이행률 평균 95%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미래사회에 국민을 살리고 나라 경제를 살리고 시장 경제를 살리는 가장 유효한 핵심 정책입니다. 불굴의 용기와 추진력으로 박근혜 정부의 반대를 뚫고 청년 기본소득을 시행했던 것처럼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새 역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공정성장의 핵심 기본소득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